오늘은 귀궁 11화 리뷰와 12화 예고 분석까지 해설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11화는 형제의 배신, 팔척귀의 진격, 여리의 선택, 김봉인의 흑막 전부 드러난 회차였습니다. 팔척귀의 정체 그리고 풍산의 빙의. 11화는 드디어 아구지의 정체가 풍산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됩니다. 팔척귀를 거래들인 게 누구냐? 바로 풍산이었던 거죠. 팔척귀는 주인공 강철이 승천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던 날 태어난 존재. 즉, 그날의 비극은 하나의 괴물만 낳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괴물, 팔척귀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풍산은 천지장군의 빙의로 시력을 되찾았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그를 쓰러뜨린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깨어난 저주였어요. 형제의 충돌, 비비와 강철, 그리고 배신. 이번 회차에서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은 비비와 강철 형제의 전면 충돌이었죠. 비비는 여리를 풍산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승천을 제안받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국 형 강철을 함정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고 둘은 신당에서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윤갑의 몸에 갇힌 강철은 이무기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없고 비비에게 밀리게 되죠. 그 몸이 형님을 집어삼킨 거야. 비비의 말은 분노이자 질투, 그리고 인간 세상에 빠진 형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여리의 충격과 선택, 사랑이라는 무기. 이번 회차에서 여리의 감정선 변화는 그 어떤 캐릭터보다도 강렬하고 섬세했습니다. 비비의 배신, 팔척귀의 공격, 그리고 강철이 무너져가는 모습까지. 그녀는 한순간도 평온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경귀석, 난 이제 갖고 있지 않아.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 이건 진심 중의 진심이었죠. 내가 나의 경귀석이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나 고백이 아니라 강철이라는 존재 자체를 신앙처럼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에요. 경귀석은 여리에게 있어 운명을 지켜주는 신의 선물이었죠. 그걸 잃었다는 건 곧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각오인 겁니다. 강철은 언제나 그녀를 지켜왔어요. 귀신의 손에서도 정치의 틈에서도 죽음과 맞서는 순간마다 항상 그 곁에 있었던 존재. 그런 그에게 여리는 이제 지켜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녀는 먼저 키스합니다. 그건 사랑의 마무리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함께 하겠다는 맹세였어요. 그 키스는 무너지는 강철에게 당신은 아직 사람이야. 나는 아직 당신 편이야. 라는 가장 인간적인 위로이자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여리는 사랑받는 여자에서 신과 함께 운명을 끌어안는 존재로 드라마 속에서 완전히 성장한 순간을 보여줬죠. 이제 그녀는 신의 보호자가 아닌 신과 함께 저주에 맞서는 전사가 된 겁니다. 이 감정선은 이후 12화에서 여리가 보여줄 결단력과 희생의 복선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한 장면이 귀궁 전체 서사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순간으로 남을 겁니다. 풍산의 계략과 야광주 형제를 가른 유혹. 팔척귀를 천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바로 야광주를 완전히 소진하는 것.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풍산은 그걸 무기로 삼습니다. 그는 비비에게 속삭이듯 말하죠. 여리만 넘기면 내 승천을 도와주겠다. 승천. 비비에게는 오랜 염원이자 형을 따라가기 위해 포기했던 꿈이었죠. 그 말 한마디는 비비에게 엄청난 유혹이 됩니다. 그는 고민 끝에 결국 여리를 신당으로 유인하죠. 하지만 그 안엔 단순한 계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선택에는 질투, 죄책감, 그리고 형에 대한 뒤틀린 사랑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는 정확히 알아챕니다. 야광주가 그의 목표야. 지금 둘 중 하나가 죽길 바라고 있어. 이건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그동안 숱한 전장을 지나온 무녀의 예언이자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본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직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곧 현실이 됩니다. 팔척귀는 비비를 공격하고 비비는 강철을 구하기 위해 대신 치명상을 입습니다. 결국 그가 가진 야광주는 그대로 팔척귀의 손에 들어가죠.
형제를 가른 선택의 대가, 사랑 앞에서 뒤늦은 후회의 순간, 승천이 아닌 추락으로 끝난 동생의 종말이었습니다. 비비는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김봉인이야. 그 말은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비극의 진짜 배후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은 강철의 마음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립니다. 형제를 잃었고 동생의 손으로 열의를 잃을 뻔했고, 그리고 모든 비극의 끝엔 사람이 아닌 괴물 김봉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11화는 강철이 철저히 혼자가 된 엔딩으로 마무리되죠. 곁을 떠난 동생, 아기로 가득한 적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믿는 열의마저 위험에 빠진 상황. 이제 강철은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괴물이 되어 복수할 것인가. 이 질문은 바로 12화의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김봉인의 본색 인간의 저주. 풍산이 귀신이라면 김봉인은 살아있는 아기입니다. 그는 드디어 왕을 흔들기 시작하고 모든 정치적 움직임 뒤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이정 역시 눈치채고 최원호 대감을 만나러 간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정치전이자 왕실 내 암투의 본격적인 서막. 김봉인은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닌 귀궁의 최종 흑막 후보로 부상 중입니다. 자, 이제 귀궁 12화 예고편 진짜 핵심 포인트 정리해 드릴게요. 11화에서 강철은 사랑하는 동생 비비를 잃었습니다. 열의는 팔척귀의 손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고요. 하지만 그 직후 두 사람에게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죠. 포박된 강철과 열의 왕실 신문에 서다. 예고편에서 강철과 열의는 왕실의 군사들 앞에서 포박된 채 신문을 받습니다. 너희는 팔척귀와 내통한 것이냐?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냐? 눈빛이 흔들리는 강철. 하지만 감정은 거의 얼어붙은 듯 차갑고 어두운 무표정. 형제를 잃은 직후 그는 모든 감정을 봉인한 상태입니다. 열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귀신과 맞선 건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며 왕실의 위선을 정면으로 찌릅니다. 이 장면은 귀궁이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 정치적 진실을 건드리는 순간이에요. 김봉인의 명령 왕을 죽여라. 그리고 예고편 후반 가장 섬뜩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김봉인은 그림자 속에서 무릎 꿇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죽여라.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때다. 그의 말투는 차분하지만 눈빛엔 광기와 야망이 서려 있어요. 이건 단순한 반역이 아닙니다. 왕권을 부숴야만 본인이 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자. 왕실 내부의 모든 판을 뒤엎고 정치 신앙 운명을 모두 장악하려는 김봉인의 진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 가지 축이 하나로 충돌합니다. 사랑 강철과 열의 포박당한 상태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는 감정. 신념 왕 이정과 열의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 죽은 비비의 희생, 그리고 왕마저 죽이라는 명령. 이건 대격돌의 신호탄입니다. 예고편 말미 열의는 속삭이듯 외칩니다. 부디 끝까지 사람이길 포기하지 말아요. 그 말은 강철에게 하는 말이자 모든 존재에게 보내는 기도입니다. 귀궁 12화는 귀신과 인간, 사랑과 저주, 그 모든 갈등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결정적 회차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12화 귀궁. 오늘 밤 10시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